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해외 직투 시간에 환율 상승분에 대해서 환차익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환율이 또 일주일 사이에 좀 야금야금 내려오더니 다시 이제 1020원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좀 하락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환경이 며칠 전보다는 좀 안 좋아졌습니다. 체크포인트들을 살펴주시죠. 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서비스업 호조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지정학적 기장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84%, 나스닥 지수가 0.71%, S&P 500 지수가 0.97% 하락하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였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를 조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로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급락을 했고 이후 서서히 조금씩 회복을 해서 장 막판에는 오름세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날 발표된 7월달 서비스업 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연준이 앞으로 조기에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먼저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산업이 8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인 ISM이 미국의 7월달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를 58.7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에 56.5로 전망을 했고 전월달도 56을 기록했는데 이를 모두 웃도는 지수가 발표가 돼서 미국 경기가 사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경제의 회복 신호가 좀 뚜렷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낙폭이 굉장히 커져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병력을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그 경제 부문이 앞으로 많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을 마감하였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이 다들 하락을 했지만 특히 정유 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유통업체 타깃이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4.4% 급락을 하였고요. 통신 장비 및 서비스 회사인 모토로라 솔루션도 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4.27% 떨어졌습니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종목들 중에 눈에 띄게 조금 오른 종목이 바로 US 스틸인데요. US 스틸은 어제 하루에 2.47% 상승해서 34달러 84센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US 스틸이 다시 한번 쳐다봐야 할 대형 종목이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이 지난 7월 31일 날 현재의 목표가를 25%로 상향을 해서 40달러 정도로 높여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앞으로 2015년, 16년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지난 8월 4일 날 도이치은행도 관련해서 현재 목표 주가를 40달러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립인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한 것이 크게 어떤 주가 상승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하고 조금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고 이렇게 좋은 추천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리서치 발표하고 조금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괜찮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3원 하락한 1028.20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은행권 참가자들의 롱플레이가 조금 살아나면서 달러 상승 기대가 유지가 됐지만 결국에는 NDF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포지션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조금씩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이 다시 한번 US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 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원달러 환율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또 오늘도 이 미국의 이 달러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밀렸는데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 담겨있는 종목들도 시장 분위기를 이기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흐름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시장 분위기를 이겨낼 만큼 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씩 한번 그 최근의 뉴스와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 중국 시장 내에서 그 최근에 샤오미 열풍이라고 하죠. 그 샤오미가 계속해서 뭐 휴대폰의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드디어 그 삼성전자까지 제치고 2분기에 그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 다른 업체들인 그 JT라든가 레노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약진을 하면서 애플도 순위권 밖에서 밀려나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을 한다. 네, 이런 아마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그 애플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니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현재 95달러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좀 좋은 소식도 한편 또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장의 그 한 조사 업체에 따르면 아이폰 6가 9월 9일 정도에 출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장 막판에는 조금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적으로 약간 지금 현재 십자가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보통 보이고 있을 때는 어떤 매수 타이밍이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십자가 모양이 보통 미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일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조금 걱정이 되는 종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인데요. 라스베가스 샌즈가 어제 2.23%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71달러 86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보셔도 지금 굉장히 그 지지선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신히 71달러 선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손절가를 65달러 선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손절가를 70달러 정도로 보고 조금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어제 좀 또 안 좋은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마카오 시장에서 그 어떤 도박과 관련된 그런 그 매출이 조금씩 6월 달에도 줄어들었는데 이번 7월 달에도 약 3.6%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반부패와의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중국의 고위층을 비롯해서 많은 그 사회의 그 지도층 분들이 이렇게 그 마카오 쪽에 이렇게 놀러를 가거나 하기가 지금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의 주 수입이 아무래도 이러한 분들의 그 VIP 매출인데요. 그 VIP 매출의 성장성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해서 라스베가스 샌즈를 비롯해서 MGM이라든가 윈 리조트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오늘 저녁에는 조금 모습이 좋지 않으면 70달러 선에서 무너진다면 어떤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결과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불안불안하네요. 지금 라스베가스 샌즈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네슬레는 어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1%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막판에 나오면서 0.68 스위스 프랑으로 67 스위스 프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슬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음식료 업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내는 증시 때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67 스위스 프랑이 언저리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하락을 잠깐 멈추고 어제는 잠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 계속해서 그동안의 그 어떤 주가의 흐름을 갖고 있었던 70 그 스위스 프랑대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회사가 굉장히 하락장에서는 방어하는 능력이 조금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네슬레는 보유를 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좋은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잠깐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좋아지는가 싶은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대내외적인 악재 때문에 이런 혼조세가 조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각 국가의 증시가 계속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방향을 찾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일단은 어제와 오늘 그대로 좀 종목은 유지는 했습니다만 다소 이제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손절가도 조정을 했고 요게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안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홍콩 쪽 어제 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쪽도 좀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동향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현재 중국이 계속해서 좀 오른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 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후광통입니다. 이제 중국 본토의 주식도 이제 조금씩 이제 10월 달부터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효과는 계속 유효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8월 8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알리바바가 드디어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또 새롭게 어떤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메가 이벤트입니다. 지난 페이스북 이후에 가장 큰 메가 이벤트로서 한번 투자 심리를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혼조세지만 뉴욕 증시의 강세장은 계속 유효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 따라서 일본과 홍콩, 중국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한번 다시 리밸런싱을 한번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 교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겨있는 종목 가운데 라스베가스 샌즈 기존의 손절 라인이 이 $65였는데 조금 더 짧게 잡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70로 다시금 수정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